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꽤 있죠. 네네네. 네, 이승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해봤지? 뭐 이거 마이크가 켜놨는데 음. 왜 정작 청년 중심 저희 멤버들은 또 안 들어오시네, 아직. 자, 자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우리 장상준 선생님은 네, 그 동료 상담 그 강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전혀 제가 없으세요? 하면서 네, 그 상담가들 만나기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 네, 과정을 이제 한다고 물어봤는데 이게 열려 있는 데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그리 이상하게 해서 우리 이게 아는 동생도 얘가 여기 들어와 있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네, 어디다 신청했다는데 올해 열리지 않았나 어딘가 한 군데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관심 있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음,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네, 개최하는 기관에서도 이렇게 홍보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에 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금 지체장 협회 그 오기육기들도 연락이 그분들도 네, 알리셨나요? 그분들 중에서 예.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그래서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죠. 이게 또 그 강의에 수강하는 인원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네, 강의 효과가 이렇게 그 높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어, 이 강의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그 초대를 해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조연아 선생님은 IL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인사 서로 하실 시간을 기회를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를 여태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에, 우리 이승수 선생님은 그 동료 상담 그 참여 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아,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인식 개선 강의하시는 분들이 꼭 이 동료 상담에 대한 경험을 좀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이 비장애인과 이렇게 차별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장애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그런 그 시야가 생기기 때문에 인식 개선 강의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그 이렇게 진실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안 생겼는데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고 있는데 인식 개선 강의를 하려고 하면 강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도 막 어디 대중 앞에 서면 창피하고 자기 장애가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서 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대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8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 어, 우리 문화진 선생님, 아, 예. 문화진 대표 이거 이름이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모주영님으로 나오네요. 어제 접속했던 이름이라서 아, 마지막에. 그렇군요. 네네네네. 우리 정성윤 강사님 안녕하세요. 접속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인상을 팍 쓰시네. 정성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인상 안녕하세요. 좋으신데요? 아니, 아까 인상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웃으시니까 웃으시니까 아주 인상이 예, 좋네. 깜짝 놀랐어. 아니,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어, 항상 뭐 최고의 그 외모를 네. 자랑하시는 우리 아니, 정성윤 오늘, 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노승도 강사님, 오늘, 네. 그, 몇 분 정도 이 강의 들으시는 건가요? 오늘 8분 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네. 우리 김지학 강사님이 카메라를 아직 안 켜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정성윤 강사님도 그 동료 상담 경험이 좀 있으시죠? 그, 뭐, 강의 참여하신. 아니, 뭐, 저기, 있어요. 있는데, 네. 예, 그 몇 분이 많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있고, 동료 네. 상담 교육을 예전에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에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다른 그렇구나. 단체에서.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심화적인 얘기를 좀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동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예, 나도 동료 상담사로서, 예, 동료 상담 강사로서, 이렇게, 내가 좀 준비를 하면, 요 정도를 준비를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예.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예상보다 한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9분 진행하게 됐네요. 그 강사님 네네. 지금 김재학님이 마이크도 거기 소리도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그렇군요. 네, 다시 접속 부탁드렸습니다. 네. 김호중 님이 있었구나. 전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간 단체인 여기 청년중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죄송합니다. 센터장 문화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활동가들 교육을 받고 싶다고 노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립생활 활동과 교육 과정들이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용인 지역에 강의해 주실 수 있는
활동하셨던 분들, 또 장애인 운동하셨던 분들 계속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강의가 또 열리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노 소장님께 부탁드려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나 후기 같은 것들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링크 보내드리면 거기에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노승돈 소장님은 용인 지역에서 거의 IR 센터의 초창기부터 IR 센터 준비하시고 또 운영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IR 자립생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강의일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즐겁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동료 상담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마도 오늘 강의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IL 센터를 지금 새로 그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그 자립 생활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립 생활 활동을 새롭게 그 원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여기 그 방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료 상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서 인간의 본질을 좀 접근에 들어가서 동료 상담을 이해해 보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도 동료 상담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료 상담가 그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뭔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장애에 대해서, 타인의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없이 내가 과연 동료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문제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 소개는 이미 이제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잠깐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진 대표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그 조연아 국장님이 좀 그 인사 좀 잠깐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특별 게스트는 아니고 지금 잠깐만요. 김재학 님이 다시 대기실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수락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 경기 지역에서는 인권센터 품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다가 그리고 수지 아이의 센터에 이제 활동하다가 지금은 청년 중심의 네, 실무 업무를 자원활동으로 한 간사 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청년 중심 외에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조연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한진 선생님 인사 잠깐 하시죠. 인사하는데 자기 이름 정도 하고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자기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한진입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장애계에서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의사생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애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 1급 장애고요. 거의 대부분 많은 일상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립생활에 관심도 많고 또 장애인 인권이나 철학 이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오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잘 들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윤 강사님 잠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오늘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노승동 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신다길래 저는 상당히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뭐 인권이나 인식 이런 데 대한 강의 활동을 뭐한 5, 6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료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같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수 선생님, 네, 네, 인사 잠깐 안녕하십니까, 나누시죠. 선생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뇌병변 장애와 지체 장애를 갖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은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상준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금 벌써 장애가 된 지 8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하지 지체 마비로 인해서 지금 하지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애 전에도 제가 대안학교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애 입은 후에 이제 다시 일하면서 평생 교육이나 이런 그 도시농업 같은 데서 이제 활동하면서 장애인 인식 강사 교육을 이제 공단에서 받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 협회에서 강의를 받고 우리 노순동 선생님을 중간중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그 활동도 하고 또 상담에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 비장애이든 장애이든 또 김포에서 더욱더 좀 활발히 만나서 좋은 그런 학습의 장이나 상담의 장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김호중님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중심 자립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또 동시에 동료 상담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모로 이렇게 많은 직을 겸하여 맡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문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참관하러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학 선생님은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카메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연아 선생님 어레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를 대충 나눴고요. 우리 김지학님은 조금 이따 들어오는 대로 인사를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대부분의 생각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족들에게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등하다, 실패자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은 아마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성공은 자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 열등감하고 자신감 이런 것들, 자기 불신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낙인, 불구자, 병신 이런 부정적인 이런 호칭이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사회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장애를 약점이 아닌 나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애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닥뜨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동료 상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애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의 장애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료 상담의 핵심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패턴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패턴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가 아닌 그 손상으로 인한 상처죠. 마음의 상처.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장애는 예전에는 손상의 개념으로만 장애를 이해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 개념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장애는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열등하고 실패자고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장애 개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롭게.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손상의 문제에서 장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하고 바꿈에 따라 가지고 내 장애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애는 개선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을 바꿔주면 장애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때로는 화도 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동물이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줌의 제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지성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기 외모가 잘생기고 S라인이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기쁨,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성이라는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봐야 돼.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이 지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면 그 최종적인 그 기쁨, 희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돼. 아주 큰 행복감을 느끼죠. 이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 외모, 잘생긴 얼굴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자기의 학습 능력,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다. 공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기쁨은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데 창조 기쁨의 그 행복, 예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눈이 시각장애가 생기면서까지 그 창조의 기쁨을 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기쁨을, 그 행복감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 시력과 맞바꾼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본질적인 기쁨을 맛봐야 된다.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행복감,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도전해서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본인은 강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이유를 아세요? 그 위험한 그 산에 올라가는 이유를 아세요? 그 본인의 그 성취감, 도전 이런 걸로 인한 행복감을, 그 희열, 그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희열감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의 강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한다. 이런 본질적인 것이 충족이 못 되고 결핍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본질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 지성, 창조의 기쁨, 강한 존재, 도전을 통한 강한 존재의 확인,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줘야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그 행복감이 만족이 안 되고 결핍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생긴다. 패턴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전에 슬펐던 감정이나 싫었던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서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본래의 자기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깊은 상처는 그 본질적인 행복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자기의 패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지워내는 것, 해소해내는 것, 그거는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되는 것. 그것을 전문용어로 감정의 해방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은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기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마음의 상처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는 방법에는 울고 웃는 것, 화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수다 떤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털어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감정 해방, 이 패턴 찾기, 이런 것들이 본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동료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것은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같이 치유를 해 나간다.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재작년에 우리 동료들하고 야외 활동하는 건데, 노래 잠깐 들어가면서 이 동료들과의 그 외출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한번 회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김우중 님도 가운데 있네요.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까? 우리 네. 장상수님은 어떠세요? 예, 좀 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이 동료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다른 장애인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립생활 프로그램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 상담 부분, 그리고 권익 옹호, 자립생활 기술 훈련,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요 ILP라는 것은 인디펜던트, 사실은 요 사이에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ILP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 활동을 특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식개선 강의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동료 상담에 대해서 상대방의 장애에 대해서, 나의 장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동료 상담을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타인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강점을 바라보는 것. 네, 그거 가장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재구축한다. 그 회복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기는 이름이 뭐고, 나는 하는 일이 뭐고, 자기의 장애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또박또박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것, 이런 분위기가 우리를 용기를 만들어주고 희망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변화, 이 사회 변화에 자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료 상담가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가치,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 권익, 옹호, 지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동료들과 나눈 이야기, 이런 것들은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된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담보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료 상담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경청, 공감, 수용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 거기서 지도 편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내담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야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경청, 공감, 수용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료 상담에서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공감해 주는 것, 내담자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이런 공감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것, 수용. 자기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동료 상담가는. 자기는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 동료 상담가로서의 1차적인 자질이 좀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가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가가 됐을 때, 내가 동료 상담가 입장이 됐을 때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줘야 돼. 가끔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머물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런 역할이 동료 상담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료 상담에 참여한 이 동기들은 자기가 내담자이면서 동료 상담가로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 상태를 역할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멘토와 멘티 역할을 동시에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약속. 또 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 엄수라는 것. 장애인들 사이에서 우리들끼리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서 그게 또 다른 소문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다 하는 것. 대등하게 사용해야 된다. 시간을. 네. 그리고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래버리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경청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문화진 대표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한번 좀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진 대표, 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출세하기 싫은 사람, 시기 질투 없는 사람, 흉화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네, 우리 장상준 선생님, 그 다음이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 네, 이승수 선생님.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네, 정성윤 선생님. 그다음 안 들려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들리십니까? 예, 네. 예. 잠시 잠깐 단위로운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편 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가 갑시다. 네, 우리 김호중님. 아,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요. 자, 우리 조연아님 그 다음에. 폭풍이 아무리 세어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네, 이거는 서산대사님의 글인데요. 제가 생활하다가 늘 지치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읽는 글입니다. 이 글을 한번 읽게 되면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이 이렇게 좀 올곧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료 상담가는 듣는 입장이다. 자기의 경험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의 할 이야기를 방향을 놓치고 횡설수설한다거나 이럴 때 관심을 표명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동료 상담가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료 상담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감정의 해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감정이라는 것,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감정의 상처를 해결해야만 본연의 자세를, 본연의 그 자기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감정의 해방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돼. 감정의 변화에 공감을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감정에 몰입이 돼서 이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폭발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동료 상담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언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내담자 이야기가 충분히 끝나고 나서 내가 꼭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내용들 여러 번 생각해서 정리된 말, 정화된 말로 그 내담자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네. 혹시 조언을 잘못하면 기분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내담자의 문제에 같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내담자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거기에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료 상담가가 같이 휘말려 들어가면 그 상담은 실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죠. 내담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만약에 자기가 내담자가 된다면. 네. 그리고 그 안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자신의 생각,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털어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돼요.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해야 돼. 충분히. 슬플 때 눈물을 흘려줘야 돼. 화날 때 소리를 질러줘야 돼. 이러면서 감정이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이 돼야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에 뭔가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관계 만들기. 아까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내 이름은 뭐고 내 장애는 어떻고 나는 어디에 살고 이런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승수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김호중님 이렇구나 상황이.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 관계가 형성돼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저 분이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릴레이션. 네. 새로웠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좋았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가서 new and good, 새로웠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될 거예요. 그 자기의 새로운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션이라는 것. 세션은 내가 우리 김호중님하고 내가 멘토와 멘티 관계가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한 번 만나서 1차 상담이 끝나는 것. 그게 하나의 세션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텐션백. 이 텐션백이라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감정이 완전히 몰입돼서 그 감정 분위기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 김호중님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호중님이 과거에 슬펐던 감정에 빠져들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호중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죠?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지. 그 과거에 슬펐던 감정에서 빨리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오는 그 방법. 그게 텐션백이다. 예. 그런 말을 한 번씩 던져주는 것. 네. 현실과 과거의 그 상황을 혼돈하지 않게끔. 예. 그렇게 잡아주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가끔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치유 과정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역할극을 가끔 해요. 롤플레이. 가정, 아버지, 엄마 이런 그 역할을 각각 나눠가지고 실제로 그 연극 과정, 역할극을 진행하다 보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진행 과정에서 얻는 그 희열감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집단 동료 상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강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강의를 앞에 나가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그 데몬스트레이션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생각하기, 듣기. 이곳은 동료 상담가가 상담을 하면서 꼭 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생각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주면서 어디로 상황을 인도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동료 상담가는 말하는 것보다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좀 내담자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슬픔에 빠진, 시리에 빠진 내담자를 춤추게 할 수 있는 것, 칭찬이다. 이 칭찬이란 도구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과도한 칭찬은 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료 상담가는 자기 역할을 잘 리마인드를 잘 해야 된다. 내담자,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담자의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그 공감대, 그리고 그 관계 쌓기, 그리고 그 내담자의 장점을 강점을 봐주는 것, 인파워먼트 하는 것. 당신은 글을 잘 쓰니 이야기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언어장애가 있으면서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당신은 글이 훨씬 더 잘 표현될 수 있다 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그 장애를 가진 그 내담자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 추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과 연대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연계하고 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동료 상담은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실제로 현장에 모여서 아까 그 9가지 프로그램, 10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집단 동료 상담도 있다. 그 집단 동료 상담에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뭐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가끔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개별 동료 상담 과정도 있다 하는 것,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료 상담가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고, 지성, 창조성, 기쁨, 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면서 충족이 돼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순간 불행해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장애는 손상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의 태도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장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장애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장애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내 장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상대의 장애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장애인 동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그 만나는 동료 장애인의 패턴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내 스스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서로 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동료 상담가들의 역할이다. 그게 기본이다 하는 것이에요. 동료를 신뢰해야 된다. 동료를 신뢰해야 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동료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의 문제까지도 꼬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동료를 일단 신뢰하고 그 동료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시각, 칭찬하는 내 그 말의 그 언어 방법,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내 동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동료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뭐에 그 장기가 있는지, 그분의 전공이 뭔지, 이런 상대방의 그 지식의 폭에 대해서,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잘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상대방, 내담자, 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그 강점 관점 측면에서 임파워먼트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것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장애 감수성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동료 상담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해. 참고, 기다리고, 들어주고 하는 그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한번 노래가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자,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가사를 한번 보세요.
네, 인간의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가 참 제가 한 알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동료들하고 제가 그 동료 상담 그 강의할 때는 항상 이 노래를 주제곡으로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장애는 손상의 문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장애다. 이것을 여러분 뇌리 속에 꼭 박아놔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의 해방이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패턴에 묶인 우리를 풀어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나를 풀 수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의 패턴을 풀어주려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내가 풀지 못하는 것은 동료가 풀어주고 동료가 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풀어준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패턴에 풀린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가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다. 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우리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익공호 활동가로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영위할 것인지, 펼쳐갈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인식개선 강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태도적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권익공호 활동을 할 것이다. 나는 우리 동네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 나머지 삶을 걸 것이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산다면 나머지 삶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문화진 대표 요거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 이상 나의 장애로 인한 원망과 모욕은 없다. 조금 크게. 열등한 실패자, 자기 불신이 아닌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되었다. 포기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장애는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므로 환경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법과 제도 환경, 물리적 환경, 사람들의 태도적 환경이 개선되면 장애는 더 이상 통합사회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장애는 나의 약점이 아닌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이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그 미래에는 당신이 있고 그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네, 좋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호중님 마이크 좀 한번 켜보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김호중님 생각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 좋았던 그런 느낌, 뭐가 있었나요? 이제는 동료 상담가로 현재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강사님의 그 말씀에 좀 공감이 많이 가고요. 일단은 그 내담자의 그 공감 능력을 어, 내담자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많은 경험들이 상담가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야만 이제 공감 능력이 충분해야지만 공감할 수 있고 또 장애인 동료로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도움이 됐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공감 능력과 많은 경청 능력을 아직까지는 이제 상담해본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전에서 많이 강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도 해가면서 이렇게 어, 일단 경험들을 많이 어,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 어, 우리 김호중님은 훌륭한 또 하나의 그 권익공헌 활동가로서, 동료 상담가로서 이렇게 그 성장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이승수 선생님은 굉장히 네.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셨는데, 이 강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네. 어떤 느낌이세요? 좀 네. 새롭게 느껴진 거나, 좀 뭐 좋게 느껴졌던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었나요? 네네. 동료 상담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상준 선생님? 네. 예. 오늘 그 강사님 만나서 얘기 듣는데,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또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역에서 평생교육 활동들을 이제 아까 학교에도 있었지만 장애 이후에도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은 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우리가 그런 평생 교육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종합적인 거와 함께 어떻게 신앙적인 어떤 사랑이나 이런 돌봄이 지금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많이 그동안 뭐 공부를 이래저래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진짜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동료 상담, 동료분들하고 또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되기를 바라고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죠. 김포도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가 됐어요. 우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경기도에도 지금 몇 개 도시가 네.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가 됐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무르익게 만들어 주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실은 잘 몰라요.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 의미가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아주 큰 계기가 됐는데 그런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좀 우리가 그런 일을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료 상담가로서의 좀 각오를 좀 그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늘 공부하는 자세, 늘 자기를 다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항상 생활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동료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나눌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동료 상담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루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